혹시 어젯밤에 냉장고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아니면 냉장고 뒤편이 뜨거워서 혹시 불이라도 날까 봐 불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냉장고 화재가 전국에서 1200건 넘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후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70%가 10년 이상 된 냉장고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냉장고가 뜨거운 열을 품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지가 쌓이고 습기가 차고 냄새가 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음식만 넣고 빼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는 생활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냉장고와 집안 가전들이 지금 당장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함께 찾아보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안해서 시작했지만 원인을 알면 공감하게 되고 해결책을 보면 안도하며 직접 해보면 희망이 생길 거예요. 15분 후 당신은 집 안에서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는 냉장고, 다들 고장만 안 나면 됐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냉장고 뒤편이 예전보다 더 뜨끈해졌다거나 소음이 커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먹은 가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재 위험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냉장고는 참 신기한 기계입니다. 안은 차갑게 만들고 뒤는 뜨겁게 만들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죠. 마치 우리 몸이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후면 통풍이 막히거나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갇혀서 과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냉장실은 보통 1도에서 3도, 냉동실은 영하 19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 온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건 냉장고가 우리에게 보내는 성능 저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음식 보관 기간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70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년 전 겨울부터 냉장고 주변을 지날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부엌을 지나는데 냉장고 옆을 스치면 뜨거운 기운이 확실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원래 그런가 보다 하셨죠. 하지만 점점 소리도 커지고 전기요금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냉장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뒤편 청소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반신반의하며 김정수님이 냉장고를 살짝 빼내고 뒤편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대요. 먼지가 두툼하게 쌓여있고 그 사이사이로 온갖 이물질들이 끼어있는 거예요.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던 냉장고였는데 한 번도 뒤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아드님이 오셔서 함께 청소를 했다고 해요. 전원은 그대로 둔 채로 후면 덮개에 나사 4개를 풀고 청소기로 먼저 큰 먼지를 빨아들였어요. 그 다음엔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마지막에 마른 면포로 마무리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그날 밤부터 소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냉장고 옆을 지날 때 그 뜨거운 기운도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더라고 하세요.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 줄어 있었다면서 웃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때 깨달은 게 냉장고도 사람처럼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였대요. 뒤편의 공간이 좁으면 숨이 막혀서 힘들어한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냉장고를 살짝 빼서 뒷 공간을 최소 5cm 이상 확보해주세요. 벽에 바짝 붙여두면 통풍이 안 되거든요. 청소할 때는 전원을 끄지 마세요. 그대로 둔 채로 후면 덮개를 여는데 보통 나사가 3개에서 6개 정도 있어요. 덮개를 열면 검은 격자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먼지가 주로 쌓입니다. 청소기로 큰 먼지를 빨아낸 다음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른 면포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터나 전선 연결 부분에는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냉장고 뒤편에 손등을 대고 온도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달력에 냉장고 뒤 청소라고 적어두세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혹시나 하는 불안이 드셨죠? 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어요. 김정수님처럼 지금 당장 작은 정리만 해도 내일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음식이 금세 상한다면 정말 불안해지죠? 특히 성에가 자주 끼는 것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시는데 사실 그 사이에 내부 손상과 악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반찬을 넣어뒀는데
평소보다 빨리 상하거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올라오진 않으세요? 성애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문 주변에 고무 패킹이 헐거워졌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열 배출이 잘 안 될 때 생기죠. 성애가 녹으면서 생긴 물은 아래쪽 배수호스로 흘러서 물바지라고 부르는 통에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문제예요. 물바지에 고인물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오래 있으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그 곰팡이 냄새가 다시 냉장고 안으로 올라오면서 음식에 배고 그래서 냄새가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아무리 냉장고 안만 닦아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65세 박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요리를 좋아하셔서 늘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두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찬이 금세 쉬어서 고민이었어요. 특히 여름철에 더 심했는데 아침에 만든 나물이 저녁에 벌써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요리 실력이 예전 같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들과 얘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면서 냉장고 점검을 권해주셨답니다. 며느리와 함께 냉장고 뒤편을 살펴보니 성에가 두껍게 끼어있고 물이 흘러내린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리고 아래쪽 물바지를 들여다보니 까맣고 끈적한 곰팡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냄새도 정말 고약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예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모두 꺼내서 아이스박스와 보냉 가방에 나눠 담았어요. 그 다음 전원코드를 뽑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8시간을 기다렸답니다. 8시간이라니 좀 길다 싶으시죠? 하지만 성애가 완전히 녹아야 제대로 청소가 되거든요. 박영호님은 그 시간 동안 며느리와 함께 다른 집안일도 하고 점심도 간단히 해결하면서 기다리셨어요. 성애가 다 녹은 다음엔 선반을 모두 빼내고 중성세제와 찬물로 하나하나 닦았어요. 뜨거운 물은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꼭 찬물을 써야 해요. 냉장고 내부도 구석구석 닦고 특히 물이 흘러가는 길목인 배수구와 배수호스 그리고 물바지까지 모두 면포로 받쳐가면서 세척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 주변의 고무 패킹이었어요. 여기 틈새에도 곰팡이가 끼어 있어서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고 하세요. 이 작업까지 다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소 다음 날부터 냉장고를 열 때 그 기분 나쁜 냄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반찬의 보관 기간도 확실히 늘어나더라고 하세요. 박영호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냉장고도 사람 몸처럼 안쪽을 깨끗이 해야 제 역할을 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성애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뽑고 문을 연 채로 최소 8시간 이상 완전히 해동시키세요. 급하다고 드라이어나 뜨거운 물을 쓰면 오히려 고장 날 수 있어요. 선반을 빼고 내부는 중성세제와 찬물로 닦되 물의 흐름 경로를 따라가면서 배수구, 호스, 물바지까지 함께 세척해주세요. 패킹 틈새에 곰팡이도 놓치지 마시고요. 청소 전에 반찬은 아이스박스나 보냉 가방에 잠시 옮겨두시고 물바지 주변에는 마른 수건을 깔아서 물이 넘치는 걸 막으세요.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를 떠올리면 걱정되지만 박영호님처럼 한번 제대로 해두면 냄새와 불안이 함께 사라져요. 깔끔한 냉장고는 식사 시간을 다시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막상 냉장고 청소를 시작하면 이 선반이 어디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답답해지죠. 분명히 빼낼 때는 쉬웠는데 다시 넣으려니 맞지 않고 유리 선반 하나 잘못 다뤘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큰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해요.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생기곤 하는데 특히 유리 선반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파손될 수 있어요. 또 청소하다가 모터나 전선 연결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 위험이 커지고요. 혹시 선반을 다 빼놨는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해 본 적 있으세요? 분해 순서를 잊으면 조립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냉장고 안에 습기도 더 차게 되거든요. 72세 이명자님이 겪은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냉장고를 제대로 청소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선반을 모두 빼내서 열심히 닦았는데 막상 다시 넣으려니 길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위쪽 선반인지 아래쪽 선반인지 어느 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아들을 불러야 했다고 해요.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것까지 힘들어진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명자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엔 좀 더 똑똑하게 해보겠다고 마음먹으시고 며칠 뒤 다시 시도해보셨어요. 이번엔 미리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냉장고 칸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선반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하나 기록해둔 거죠. 심지어 선반을 빼낼 때도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했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방법을 바꿨어요. 유리 선반은 무조건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닦았고 플라스틱 부분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금속 부분은 물기를 최대한 줄여서 살짝 닦기만 했고요. 특히 냉장고 후면 청소할 때는 물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솔과 청소기만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모터와 전선 연결 부분은 아예 마스킹 테이프로 임시로 가려서 실수로라도 물이 닿지 않도록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조립도 금세 끝났어요. 사진을 보면서 하니까 어디에 뭘 넣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더라고 하세요. 그리고 작업 시간도 1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났어요. 이명자님은 그때부터 냉장고 청소가 더 이상 큰일이 아니라 그냥 작은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명자님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청소 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칸과 부품 위치를 촬영해두세요. 나중에 조립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유리나 플라스틱 부분은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닦고 금속 부분은 물기를 최소화해서 닦으세요. 후면부는 물 대신 솔과 청소기 위주로 하고 모터나 전선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순서도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빼내고 조립할 때는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 시간은 1시간 내외로 끊고 중간중간 문을 닫아서 습기가 너무 차지 않도록 하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실수는 줄고 안전은 커져요. 이명자님처럼 익숙해지면 청소는 더 이상 큰일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여름이 끝나면 선풍기에서 먼지 냄새가 나고 전자레인지에서는 음식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겨울철 건조기나 스타일러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고요. 이런 작은 불편들이 하나둘 쌓이면 생활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매번 가전을 켤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편안하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집안 가전들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계절 가전들이 냄새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용이 끝났을 때 바로 정리하고 건조시키지 않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내부에 튄 음식물들이 그대로 말라붙어서 냄새의 원인이 되고 건조기나 스타일러는 필터의 먼지나 물통의 사용수가 문제가 되죠. 68세 최상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은 매년 여름마다 선풍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창고에서 꺼내서 켜기만 하면 쿡쿡한 냄새와 함께 재채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알레르기가 생긴 건가 싶어서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집안 환경을 점검해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때 선풍기 얘기를 하니까 사용 전후 청소를 권해주셨답니다. 최상철님은 그해 여름이 끝나자마자 선풍기를 분해 청소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나사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하나씩 풀어서 날개와 앞뒤 덮개를 모두 분리했어요. 그리고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부드러운 솔로 구석구석 닦아냈답니다. 특히 날개 사이사이와 덮개의 구멍들에 먼지가 정말 많이 끼어 있더라고 하세요. 20년 넘게 쓴 선풍기였는데 이렇게 제대로 청소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청소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말린 다음 다시 조립해서 비닐로 꼼꼼히 포장해 보관하셨어요. 다음에 여름 선풍기를 꺼내서 켜보니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쿡쿡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채기도 멈췄어요. 최상철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가전도 사람처럼 깨끗해야 제 역할을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전 점검을 하신답니다. 에어컨도 여름이 끝나면 냉방을 끄고 송풍이나 건조 모드로 한두 시간 돌려서 내부를 말린 다음 커버를 씌워 보관하세요. 전자레인지 냄새는 화학세제보다 자연 재료가 더 좋아요. 귤 껍질이나 사용한 녹차 티백을 물과 함께 2분에서 3분 정도 가열한 다음 닦아내면 냄새가 깨끗하게 사라져요. 건조기나 스타일러는 무엇보다 필터 먼지 제거와 물통 세척, 그리고 완전 건조가 핵심이에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분해할 때는 나사 위치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중성세제와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세요. 완전히 말린 다음 조립해서 보관하면 다음 해에도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달력의 계절 마지막 날을 체크해 두시고 그날엔 가전 종합 점검을 해보세요. 필터는 깨끗한지, 물통은 비워뒀는지, 톱개는 씌웠는지, 보관 장소는 습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냄새와 먼지가 사라지면 집안 공기가 새로워져요. 최상철님처럼 관리가 습관이 되면 매 계절 시작이 가벼워집니다. 언제 점검해야 하지 하는 막연함이 계속되면
결국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면 큰돈 들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죠. 사실 가전의 사용 환경이나 빈도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서 2년마다 전문 점검을 권하지만 아이들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과 함께 사는 집에서는 주기를 더 짧게 잡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언제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혹시 집안 가전들을 보면서 이건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더라 하는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74세 오혜진님은 천식이 있는 손주와 함께 살고 계세요. 손주가 기침을 자주 하니까 혹시 집안 환경 때문은 아닌지 늘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가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먼저 집안의 모든 가전 목록을 만드셨어요.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건조기, 전자레인지까지 하나하나 쳤고 각각의 관리 카드를 만드신 거예요. 카드에는 마지막 청소일, 다음 점검일, 그리고 이상 증상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었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간단했어요. 예를 들어 냉장고 카드에는 4월 15일 후면 청소, 다음 점검 5월 15일 이상 증상 없음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2주마다 필터 확인, 에어컨은 한 달마다 필터 청소 이렇게 말이에요. 오혜진님은 분기마다 모든 가전의 필터와 후면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바로 기록해 두셨고요. 예를 들어 냉장고 소리가 조금 커졌다 싶으면 카드에 적어두고 다음 점검 때 더 자세히 확인하는 식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손주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집안 전체적으로 냄새도 옅어졌고 무엇보다 오혜진님 본인이 마음이 한결 놓이셨다고 해요. 관리 기록표가 있으니까 언제 뭘 했는지 확실하니까 불안함이 줄어든 거죠. 이웃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보면 오혜진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달력에 적고 실천하는 것뿐이라고요. 혹시 혼자서 하기 힘들다 싶으시면 지역 케어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요즘엔 계절마다 간단한 가전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전문가가 와서 체크해주니까 더 안심이 되죠.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집안 가전마다 관리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청소일, 다음 점검일, 이상 증상 이 세 칸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의 마지막 청소일을 달력에 적고 반복 알림을 설정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더 편리하고 없으시면 종이 달력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가족이 있으시면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필터 담당, 후면 담당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정해두면 서로 확인도 되고 부담도 줄어들어요. 막막함이 계획으로 바뀌면 마음이 놓여요. 오혜진님처럼 작은 기록이 큰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바꿔줍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에서 시작해서 원인을 찾고 안전한 해결책과 실천 방법으로 나아왔습니다. 가전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셨죠? 김정수님의 냉장고 청소, 박영호님의 성해 제거, 이명자님의 체계적인 준비, 최상철님의 계절 가전 관리, 오혜진님의 기록 시스템까지.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의 점검, 한 장의 메모, 한 달의 습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엔 불안했지만 원인을 알고 나니 안심이 되고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안도가 되고 결과를 보니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가전들도 사람처럼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건강할 거고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삶을 가볍게 만드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